반갑습니다. 홍경제TV입니다. 네, 지하이노베이션이고요. 오늘 주가는 2.5% 밀렸습니다. 윗꼬리가 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전날에 17,000원이 좀 중요하다 결국에는 전날에 이제 이 17,6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깼기 때문에 오늘 17,000원을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사실 시가부터 좀 밀렸죠. 16,580원 이러면은 이미 초장부터 좀 쉽게 얘기 드리면은 조진 거죠. 왜냐면 뭐 시장이야 뭐 지수 반등이 장중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쉽게 회복이 되겠지만 오늘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죠. 근데 저도 뭐 요즘 같은 시장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. 제 생각에도. 근데 문제는 내 심리가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간다는 거죠. 얘도 좋은 가격을 잡아놓고 단기간에 밀었잖아요. 얘가 보여주는 패턴은요. 오히려 2차전지랑 비슷합니다. 바이오는 이런 포지션이 잘 없긴 해요. 네. 그냥 이미 뭐 내려올 거면 진작부터 내려왔거나 아니면 뭐 버티고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시도를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거나 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오늘 일단 뭐 알테오젠이나 에이비엘 바이오가 움직인 거 이거는 바이오가 좋아가지고 움직였다라기보다 에코프로나 이제 에코프로 빔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지수를 좀 방어하려고 대형주 몇 개만 좀 들어왔다라고 이제 봐야겠죠. 3천당이나 이런 종목들도 크게 이제 올라가진 못했고. 중요한 건 제너베이션도 지금 자리는 그냥 저점 부근에 근접했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근데 오늘 17,000원 밑에서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이 결과가 되게 치명적이진 않아요. 어차피 이 정도까지 시장에 밀려 내려오면 다 같이 반등은 한 번, 두 번 나온단 말이죠. 그러면 17,000원, 뭐 17,600원 이런 자리들은 쉽게 회복이 가능해요. 물론 지수가 연일 뭐 빠지면은 당연히 이제 뭐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근데 지금 시장 냉정하게 그냥 오늘 저도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금리 사이클을 따라간단 말이죠. 미국에. 미국 증시도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9월, 8월부터 시장이 많이 올라왔던 거고. 근데 지금 당장 내일 나와가지고 파월이 나는 막 기본 그 금리 인상이 하고 싶어요.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. 내년에 한 번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뭐 두 번, 세 번까지 시장은 기대치를 넣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치가 주입이 될 만한 데이터가 미국 이제 경기 이런 데서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반등에 대한 그 시도를 할 겁니다. 근데 요즘에 뭐 조정을 그냥 마음 먹고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오라클이니 뭐니 해가지고 브로드컴이니 지난번 실적 발표부터 주가 계속 밀려 내려왔잖아요. 물론 이제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제너베이션도 이런 구간은요 내 파이프라인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구간이에요. 어떤 기대가 뭐 에이벨 바이오가 엄청 특별한 기대감이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오늘 올랐다. 주가가 좀 버틴다. 그냥 걔는 그냥 대장주고 지수 컨트롤을 좀 해야 되고 오늘 같은 날은 지수 방어를 해야 되고 그런 관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빨간 불이 들어온다 뿐이지 이렇게 시장 내에서 입김이 크지 않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수 흐름을 따라간단 말이죠. 내 파이프라인이 지금 뭐 어떻고 이것보다 그냥 솔직히 막말로 뭐 주주분들 뭐 파이프라인이니 뭐니 이런 것이 뭐 생각 납니까? 그냥 길에 뭐 파이프 보면 머리를 들이받고 싶고 약간 이런 상태죠. 근데 저는 그 심리는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. 네. 그리고 제너베이션의 최근 하락이 거의 뭐 쉬지 않고 그냥 뭐 진짜 워터 슬라이드 마냥 밑으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맨정신으로 지켜보는 거는 어려워요. 진짜 힘듭니다. 그리고 이번 주에 나왔던 이 삼거래일 하락. 코스닥 그냥 이대로 그냥 똑같이 내려온 거거든요. 이게 물리적인 데미지랑 심리적인 데미지가 동시에 같이 들어갔습니다. 그럼 오늘 같은 날에 반등이 안 나오면 더더욱 미치고 팔짝 뛰는 거거든요.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론 시간에 오르니까 오늘 뭐 코스피 해가지고 뭐 반도체 올라가면 코스닥도 올라가겠네라고 봤겠죠. 저 역시도 그랬고. 근데 어쨌든 시장은 또 마이크론 미선물 이런 거에 반응을 안 하고 양시장을 다 밑으로 패대기 쳤단 말이에요. 얘네들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포지션을 잡을까? 오늘 같은 날은 평상시였으면 반등이 나와줘야 됐는데 왜 오늘도 이렇게까지 그런 부분들, 그런 데이터들을 외면하고 밑으로 뺐을까? 저는 그냥 압박을 줘가지고 그냥 늘 그래왔듯이 심리를 좀 말리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
그래서 주가는 추세에 이제 거의 뭐 끝단이죠. 예, 깨면 안 되는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17,000원 지켜주겠지. 여긴 진짜 끝이다 했는데 17,000원 깨고 끝났잖아요. 그럼 이런 자리부터 보통 반등들이 하나 둘 또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죠. 물론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, 월요일까지는 흐름을 지켜보긴 해야겠지만, 그렇게까지 불리한 포지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, 뭐 행복회로가 아니라, 그냥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나요?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밑으로 밀리게 되면, 그건 제너베이션만의 문제가 아니라, 그냥 시장이 다 밀리는 거다. 오늘도 똑같았잖아요. 17,000원 밀면 이거는 얘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밀리는 걸 거다. 오늘 17,000원 밑으로 밀리는 뭐 2.4% 밀린 거 그냥 시장이랑 같이 밀려 내려온 거고. 그럼 지금은 다 지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19,000원부터 하락이 스타트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호재가 나오지 않아도 지수 반등이 나오면은 다시 또 어느 정도 가격까지는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여기에서 과연 바이오가 어떤 얼마나 주도권을 가져가느냐. 그래서 지금 오늘 이차전지가 어쨌든 LG엔솔바의 악재 이슈가 나와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러면 바이오 입장에서는 혹여나 여기에서 지수 반등이 나오고 뭐 반도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코스닥은 그걸 따라 붙어줘야 될 텐데 이차전지가 지금 당장 힘을 쓰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럼 바이오가 조금 더 주도권을 자주 가져갈 수 있겠죠. 그러면 제너베이션도 지금이야 뭐 주가가 엄청 안 좋아 보이고 시장도 많이 밀리고 뭐 그런 심리가 이제 좀 크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원래의 흐름으로 그러니까 원래 있던 구간 뭐 주가가 2만원 위에까지 올라온다 이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베이스가 되는 그 구간까지 올라오는 거는 그렇게까지 힘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. 이거는 대부분이 똑같아요. 다 똑같이 밀려 내려가고 반등 나올 때 뭐 다 비슷하게 2% 3% 반등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 첫 반등 두 번째 반등 나오고 이때부터 누구는 못 올라가고 누구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이게 명확하게 갈리죠. 시장이 똑같이 올라갈 때 여기에서는 반응이 뭐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자리에서 지수를 한 번 더 올릴 때 그때 누가 반등을 주도하는지. 근데 지금 바이오가 이 포지션에서는 그렇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. 네, 지금 하단에서는 딱히 그렇게 막 뭐 없어요. 어제랑 오늘 음봉으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가 안 좋아진 게 없거든요. 외국인 기관들은 오히려 매수를 했고 또 오늘도 뭐 외국인 13,000주 매도 나온 거 제외하면은 이거는 그냥 방치죠. 방관. 그냥 건들지 않고 딱히 매도도 하지 않고 시장을 좀 지켜보는 그냥 냅두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만들어지는 캔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외국인 기관 양매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그건 주가 더 밀립니다. 근데 이 정도로 지금 수급이 약간의 이제 브레이크를 좀 걸어준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어쨌든 뭐 요런 18,000원인가요? 이 종가가? 네, 17,800원. 이 정도까지는 뭐 쉽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좀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 뭐 이차전지가 뭐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좀 주도적으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뭐 알테오젠이나 에이벨바이오나 뭐 이런 바이오 대형주들로 지수를 좀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너베이션한테는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누구도 모르죠. 갑자기 또 이차전지 뭐 호재 나와가지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코스닥이 올라갈 때 뭐 갑자기 또 바이오 쪽에 뭐 악재가 나와가지고 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확인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. 전체적인 틀, 요거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치명적인 하락이 나온 건 맞지만 뒷구간에 이 두 개의 음봉은 데미지가 세지 않았고 데이터가 크게 바뀐 게 없고 지수 따라 밀려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첫 번째 지수 반등이 나올 때 이런 구간만 회복을 해주면 원래 있던 그 추세로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. 네,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저희 25년의 이제 마지막 또 이벤트입니다.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벤트인데 이게 또 시장 분위기가 좀 그렇죠. 예, 저희도 이럴 때마다 이거를 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. 근데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우리가 25년에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. 근데 그때 제가 영상 찍을 때도 매번 기회입니다. 기회입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고 예,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다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수익을 쉽게 만들어내는 그 시장이 왔단 말이에요. 지금도 똑같아요.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. 파월이 갑자기 TV 나와가지고 저는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요.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한 예, 지금 시장은 어쨌든 위쪽을 계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유동성 장세라는 거.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요.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. 파이팅 하시고
지금 뭐 다 비슷한 그런 구간인데 결국 이런 구간에서 심리 컨트롤 잘 하시는 분들이 다 또 좋은 결과를 금방금방 만들어냅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